수학 내신 대비 미스터방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요, 어퍼컷을 날리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미완성이지만 부정적인 인물 방산복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우연히 얻은 기회로 부와 권세가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습활동 첫 번째는요, 방산복의 생애를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S소희를 만나게 되는 현재가 37이고요. 24살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25쯤 일본으로 떠나고 10년 있다가 동양 삼국을 떠돌다 고향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36살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을 다니고 영어를 이제 더 늘리게 되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죠. 해방 전에는 방산복은 보잘것없는 처지였지만 백주사는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로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늘린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 장교의 통역사가 돼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군중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요,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점인데요. 백주사는 친일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방산복은 미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행세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결국은 기회주의적 인물이 외세에 기대어 출세하는 세태를 비판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주사가 방산복과 있으면서 갈등하는 이유는 방산복의 불손한 태도에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의 무례함을 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백주사의 내적 갈등을 느낄 수 있죠. 네,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백주사의 외양을 묘사하는 장면이었고요. 우스꽝스럽게 우리가 희화화했다라고 표현했죠. 자,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이렇게 있었더란다 라고 해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판소리 문체가 나타납니다. 백주사는 마음속에 미스터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방산복의 삶의 태도를 평가한다면 처세에 밝은 인물이면서요,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용학습입니다. 고전소설 이생규장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장, 담장을 엿보다 라는 제목이고요. 담장을 엿보고 나서 인연을 맺게 된 여인과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고려시대의 송도에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네요. 이생은 이름이 아니고요.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선비입니다. 서당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담 너머로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를 눈치챈 이생의 부모가 이생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최씨 여인이 이생을 보지 못해 상사병에 걸리자 여인은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합니다. 그러다 홍건정의 난이 일어나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홍건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슬퍼하던 때에 죽었던 최씨 여인이 돌아오고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3년 후 최씨 여인은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이생은 최씨 여인을 장사 지내고 이내 병들어 죽습니다. 전체 줄거리고요. 자, 일단은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사랑, 부모님, 이생의 부모님으로 인한 첫 번째 이별. 그 다음에 최 씨의 여인, 최 씨 여인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랑, 홍건적의 난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게 두 번째 이별입니다. 이때 죽었던 여인이 돌아와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혼인, 세 번째 사랑 마찬가지로 이별의 과정에서도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이별 이렇게 세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어느덧 이경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뻗어나와 들빛을 비추고 문득 행랑 아래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최 씨 여인이었어요. 자, 죽은 최 씨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생은 최 씨 여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곧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이생의 손을 잡고 목 놓아 통곡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 놓고 옷 찢는 일을 열심히 익혔고 시 짓고 글 쓰고 인의의 도리를 배웠는데 오직 규방의 여인의 일이지만 여인의 일이나 알 뿐 바깥 세상 일이야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어쩌다 붉은 살구가 피어있는 담장을 넘겨다 보고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 꽃 앞에서 한번 웃음을 짓고는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어 장막 안에서 거듭 만나 100년의 정을 쌓았습니다. 처음 만나던 시절을 이야기하다 보니 슬픔을 견딜 수가 없군요. 장막 안에서 거듭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년회로 할 것을 약속하고 살았건만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 홍건적인 아들로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내 승냥이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스스로 모래 구덩이에서 살을 찢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 즉 정절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깊은 산에서 우리 부부가 헤어진 뒤 결국 서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 새와 같이, 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영영 떨어지게 되었으니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에요. 집은 사라지고 가족 모두 세상을 떠나 이제 고단한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서글프기 그지없지만 소중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벼운 목숨을 버리고 치욕을 면할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디마디 죄가 되어버린 제 마음을 누가 가여워해 줄까요? 갈기갈기 찢어진 제 창자에 원한만 가득합니다. 제 해골은 들판에 널브러졌고 간담은 땅에 뒹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날의 슬픔과 원한이 되고 말았네요. 즉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별이 가슴 아프다는 거겠죠. 깊은 산골에 추연의 피리소리 들리고 천녀의 홀령이 자기 몸을 찾아 돌아왔으니 봉래도에서 기약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귀신으로 다시 환생해서 만나게 된 것을 고사를 인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피고 뭉클해 내가 진정 바라던 바요.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재산을 흥건족에게 탈취되었는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나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아무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잠자리에 들자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자, 부부간의 사랑을 운우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던 여인이 돌아온 허구적 설정은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설정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여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스터 반과 같은 갈래로 묶는 이유는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서술자가 전달한다는 점에서 같은 서사갈래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구절과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정리하고 꼭 확인하시고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혼재되었다. 자, 전생이라든가 하늘나라, 천상계 이런 것들이 불교와 도교와 관련이 있고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랑이라는 전개적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교과서 133쪽, 네,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